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못하죠? 자, 어쩔 수 없이 이거로라도 합시다.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선생님 수업 녹음한 거 잘 들으시고 중간에 미션이 나와요. 그 미션을 꼭 수행하도록 하세요. 확인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지문들 중에서 딱 4개 볼 거야. 4, 8, 9, 10 이렇게 4개 볼 건데 4개를 선택한 이유는 4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법적인 것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문장 4번 보세요. Think clearly about who you want to be, what you want to do, and what you want to have in the future 나왔는데 자, 이 문장엔 주어가 없죠? 자, 주어가 없는 문장, 동사가 먼저 나오는 문장을 사람들은 무슨 문이라고 그래? 명령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think라는 동사 먼저 나왔어요. 생각해. clearly, 명확하게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지금 about이 나왔는데 about의 품사는 뭐죠? about은? 그쵸? 전치사예요. 자, about 말고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죠. 뭐 on이라든지 in이라든지 at이라든지 without 이라든지 다양한 전치사들이 있는데 그런 전치사들은 특징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드시? 그치? 명사가 나온다가 포인트였어요. 지금 요 명사 자리에 뭐가 나왔는지 보려고 봤더니 뭔가 명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긴 애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하면 친구들이 짧은 거,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 긴 명사들이 나왔다라는 거지. 하나, 둘, 셋. 그래서 요 긴 명사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 긴 명사들 앞에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게 뭔가 자주 봐온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who, what 같은 애들이 뭐로 선생님이 가르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애들 선생님이 뭐로 가르쳤죠?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필기를 하라 할 때 중간에 이렇게 길쭉하게 쓰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what, which, who, where, when, how, why 이렇게 쓰라고 한 적이 있을 거야. 영어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얘네들을 너무 자주 봐요. 맨날 독해할 때마다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뭐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나오면은 너무 명쾌하겠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무조건이란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자, 언어기 때문에 무조건은 없고요. 그리고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얘네를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줘야 돼. 첫 번째, what, which, who, where, when, how, why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떠올리는 거. what이 뭐야? 뜻 뭐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무엇? who는 뭐야? 누구? where는 뭐야? 어디?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자, 그렇게 떠올리는 경우는 우리가 얘네들을 뭐로 배운 게 기억나서 그럴까요? 얘네들을 뭐로 배웠죠? 보통 처음 얘네들을 접할 때는 의, 문, 사로 접합니다. 자, 의문사라는 건 한마디로 의문문 안에서 의미를 첨가시켜주는 애들이 의문사인데 자, 의문문의 종류부터 2개 말해보자.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무슨 의문문이죠? 직접 물어본다 해서 직접 의문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죠. 간접 의문문이 있는데 일단 직접 의문문은 물음표가 붙은 애들이 직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직접 의문과 간접 의문문에 모두 의문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물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의문사가 있는 애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의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의 형태가 나오고 물음표가 나온다. 중요한 건 이거죠. 물음표가 나온다. 그럼 얘는 직접 물어본다 해서 직접 의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어랑 동사의 자리를 바꿔준과 동시에 물음표를 빼주는 거. 물음표를 지워주는 이 의문문. 의, 주동, 어순의 형태를 가졌고 물음표가 없는 의문문을 사람들은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 간접 의문문이라 합니다.
자, 이러한 간접 의문문에서 중요한 건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죠? 간접 의문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 자, 영어에서 명사기 때문에 지금 간접 의문문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문문, 물어볼 때 쓰는 의문문의 종류는 두 가지고요. 그 두 가지 안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들이 바로 뭐다? 의, 문, 사고. 이 의문사들이 위에 나온 7녀석이 의문사라는 거예요. 자, 이 의문사들은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위에 3개는요.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대명사고요. 자, 밑에 4개는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부사예요. 자, 의문 대명사와 의문 부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건 외워야죠. what과 which는 의문 대명사인과 동시에 무슨 역할도 할 수 있어? 의문 형용사도 할 수 있어. 종류가 3개네. 하나, 둘, 셋. 다 같은 의문사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의 이름을 한번 봐봐. 어떤 애들은 뒤에 형용사란 말이 붙고 어떤 애들은 명사란 말이 붙고 어떤 애들은 부사라는 말이 붙죠. 다 힌트예요. 의문 형용사는요. 의문문 안에 쓰여서 의미를 첨가시키는데 또 그 안에서의 역할이 형용사라는 거야. 너네 영어에서 형용사의 역할이 뭡니까? 자, 영어에서 형용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2개가 떠오를 거야.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역할, 명사의 수식을 바로 what과 which도 해서 뒤에 항상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누구를 데리고 다녀? 명사를 꼬랑지에 달고 나온다. 이게 의문 형용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 대명사 보세요. 지겨울 정도죠? 영어에서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들은 3가지 역할을 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럼 what과 which와 who는요? 의문사인데 의문사 중에서도 그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한대. 무슨 말이냐? 예문을 들어볼게요. What do you like라는 물음표가 붙어있네. 자, 물음표가 붙어있는 거 무슨 의문문이었죠? 직접 의문이었죠. 자, 일단 직접 의문 선생님 썼어. 간접 의문 말고 직접 의문 썼습니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like? 라는 문장에서 자, 이 what이요. 의문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우리 what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자, what이 앞에 있다고 해서 주어가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you죠. 그리고 동사가 to like인데 what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어순에 따라서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어순에 따라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원래는 like의 뒤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서 like 뒤에서 목적어 하던 애가 앞으로 나간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의문 대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What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What? 무엇을 좋아하니?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의문 대명사예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는 보다시피 의문문 안에서의 역할이 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의문 부사입니다. 느껴지죠? 이름이 부사예요. 그럼 역할이 뭘까요? 그 안에서 역할이 부사겠죠. 자, 의문 부사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love me? 라는 문장이 있어요. 또 물음표 붙은 직접 의문 쓴 겁니다. Do you love me? 구조 분석해볼까? 너 사랑하니? 나를? 너 사랑하니? 나를?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넷 중에 하나를 딱 끼는 거야. 앞에 Y를 낍니다. 자, Y라는 건 이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뭐야? 부사예요. 부사의 부라는 말은, 부라는 거는 부가적으로 붙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Y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의미만 첨가시켜줬어. 어떤 의미? 왜라는 의미만 첨가시켜줬어요. 너는 좋아하니? 나를. 근데 왜 좋아하니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역할이 뭐라고? 부사.
그래서 의문 부사는 문장 안에서 역할이 대가로 부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건 얘네들을 의문사로 설명했어요. 그럼 나머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의문사로 이 7개를 봤다면 오른쪽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말해볼까? 무슨 역할? 그죠? 관계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이 조금 어렵잖아. 관계라는 말 자체가 뭔가 어려워, 낯설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얘네들을 보여주고 해석해봐 하면은 왼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무조건 왼쪽으로만 해석되면 얼마나 좋겠어. what은 무조건 무엇으로 해석하고 which는 어떤으로 해석하고 who는 무조건 누구, where, 어디, when, 언제, how, 어떻게, why, 왜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관계사로도 굉장히 자주 쓰인다. 자, 관계사에서 관계라는 말이 뭐냐면요. 관계란 이 단어. 영어에선 얘들아 관계자가 붙는 애들은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문장이 있어요. 문장. 그리고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을 연결을 해주는 애예요. 누가? 관계사가. 그럼 관계사가 중간에서 얘와 얘의 관계를 만들어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애가 바로 관계사고요. 관계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문장의 명사를 콕 찍어서 마치 갈고리 걸듯이 뒤에서 갈고리를 던져서 앞에 문장에 콕 찍어서 두 개를 결국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관계사가 뭐야 했을 때 명사를 수식하는 애요. 혹은 문장을 이어주는 애요. 다 괜찮습니다. 독해할 때는 문장을 이어주는 애요도 좋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예요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 독해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관계사도 똑같아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복입니다. 두 개는 관계 형용사고요. 나머지 위에 세 개는 관계 대명사. 밑에 네 개는 관계 부사예요. 보면 알겠지만 겹치죠? 형용사, 명사, 부사. 그래서 약간 좌우가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애가 바로 이 7마리예요. 그러면 일단 관계 형용사든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방금 말했듯이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들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앞에 명사를 뭐 해줘요? 수식해준다. 다시 앞에 명사를 뭐 해준다? 수식해준다. 누가? 관계 모시기 들이 이끄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다 뭐 해준다? 수식해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앞에 선행에 있다 해서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 예문을 드려볼게. 자, 더 보이라는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를 위에 있는 관계 대명사들 중에서 who라는 관계 대명사가 예를 들어 수식을 해볼까요? Who I loved. 그러면 어떤 소년이 될까요? 수식을 한다 하면은 관계 대명사가 who죠. 내가 주어, 이 안에서 love가 동사야. 사랑을 했던 소년입니다. 근데 보세요. 얘의 이름이 뭐였어요? 관계 대명사였죠. 이름에 왜 누구는 관계 대명사라는 말, 누구는 왜 이름에 형용사라는 말, 누구는 왜 부사라는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우리 관계 대명사는요. 아까 말했듯이 관계라는 말이 붙는 애들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보이를 수식했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안에서의 후의 역할을 보라는 거야. 이 본인이 이끄는 괄호 안에서의 후의 역할은 한마디로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이에요. 명사면은 무슨 역할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죠. 그럼 이 안에서 얘도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자기가 이끄는 것 안에서의 역할이 주어일 때는 사람들이 무슨격 관계대명사라 그래? 주격 관계대명사란 말을 쓰고요. 얘가 목적어로 쓰인다 하면 사람들은 그냥 얘를 무슨격 관계대명사로 불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굳이 뭐 주격 관계대명사니 목적격 관계대명사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그거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관계자가 들어가는 거는 묶어서 수식한다. 그리고 뒤에 명사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서의 역할은 명사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는 어떨까요? 자, 관계부사는요. 자, the reason이라는 명사를 선생님이 why라는 관계부사로 수식할 겁니다. The reason why I loved him. 그럼 y가 이끄는 관계부사 절이 앞에 있는 reason을 수식했어요. 이름이 왜 관계부사겠습니까? 보세요. 관계부사랬지 이름이. 관계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 같고 부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가 이끄는 것 안에서의 이 녀석의 역할이 뭐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관계부사라는 거죠. 그럼 I가 주어, love가 동사, 힘이 목적어, Y는 부가적으로 붙은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럼 자 얘와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들이 얘들아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름이 달라요. 얘는 뒤에 명사가 붙었고 얘는 뒤에 부사가 붙었어요. 맞는 말이죠.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어땠다고? 그래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뒤가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뒷문장이 뒤가 완전해 불완전해. I 있고 love 있으면 완벽합니까? 뒤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그 목적어 역할 누가 하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럼 뒤가 어떠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선생님 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 뒤를 보세요. 뒷문장 보세요. 내가 love 사랑했다. 그를 목적어. 뒷문장이 아주 어때? 뒤가 완전하다. 완벽하죠. 그래서 요거 관계 대명사는 뒤가 불완전하고 관계 부사는 뒤가 완전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으로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포인트고 그리고 공통점.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뭐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게 공통점. 그럼 다시 표로 들어가서 우리 그림으로 돌아가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설명을 했죠. 하지만 관계 대명사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나온 여기 얘네들이 과연 의문사일지 관계사일지 고민을 하자는 거야. 근데 너네가 딱 봐도 지금 관계 모시기들 보세요. 관계 형용사,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들은요. 앞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 명사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수업 자료에서 about 뒤에 나온 who, what 얘네들 앞에 명사가 있습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관계 모시기들이 아니라 뭐일 확률이 더 크다? 얘네들은 다 문, 사일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who와 what과 what은 여기서 의문사고요. 어순을 보세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랑 동사, 주어랑 동사, 주어랑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에 그냥 의문문이 아니에요. 의, 주, 동. 의, 주, 동 어순에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어에서 간접 의문문은 무슨 역할을 하니까? 명사 역할을 한 다음에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을 해요. 명사. 누구 뒤에서?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에 나왔죠. 그러면 구조 분석은 간단해요. about 전치사 플러스 대가로 명사까지인데 명사가 하나, 명사가 둘, 명사가 셋까지 싹 다 묶어서 대가로 갈게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 자,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들이 나왔어요. 무슨 명사? 간접 의문인 이 명사 3개가 나왔죠. 첫 번째, 생각해 명확하게 뭐에 대해서 생각하래? Who you want to be. 의, 주, 동, 간접 의문 첫 번째. 너가
원하다 to be who 누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요. 두 번째 너가 want to do 하고 싶은 거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마지막 너가 want to have in the future 무엇을 미래에 가지고 싶은지 요 하나 둘 셋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세요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지금 선생님 해석에서 느꼈지만 선생님은 who를 누구라고 해석했고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치 뭐의 해석이었죠? 바로 의문사의 해석이었죠. 선생님 그럼 관계사들은 해석이 어떻게 나와요? 해석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막상 이 문장을 봤을 때 관계사의 해석이 나왔습니까? 관계사 해석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여기를 해석할 때 우리가 누구가 보이라 하지 않죠. 그냥 내가 사랑했던 소년으로 끝나고 여기도 왜 이유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갔을 때 누구 무엇이라 해석되는 이 who와 what 두 개는 뭐다? 다시 그쵸? 의문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고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얘네들이 문장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 멈칫거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특징과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차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관계 모시기들은 앞에 수식을 받는 뭐가 있다? 선행사가 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8번, 9번, 10번 볼 건데 8번, 9번, 10번을 보기 위해서는 방금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관계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가야 돼요. 선생님 아까 뭐랬어? 관계사 설명할 때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말이 중요할 거라고 말했죠? 그 말이 왜 중요한지 봅시다. 자, 영어에서 보세요. The boy라는 명사를 수식할 겁니다. 누구로? 관계사로 수식할 거예요. 뭐 쉽게 관계대명사를 접하는 친구들은 뭐 사람일 때는 who를 수식하고 사물일 때는 which로 수식하고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쓸 땐 that을 쓴다. 뭐 얘네들이 수식하는 선행사가 뭐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배우겠지만 사실 독해에서 중요한 건 뭐 사람일 땐 who를 쓰고 사물일 땐 which를 쓰고 둘 다 상관없을 땐 that을 쓰고가 아니에요. 독해에서 중요한 건 이런 관계 대명사들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관계대명사 수식한 대지명사 얘네랑 관계대명사들이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주격, 목적격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거와 상관이 있어. 예를 먼저 볼게요. Who has much money 이런 애가 있고 Who she loved 라는 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는 어떤 보일까요? Who has much money? 가지고 있대. 뭐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래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은근히 두 번째 문장을 해석시킬 때 애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보이, 소년이라는 해석을 자주 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그녀를이라고 해석할까요? 이 괄호 안에서 she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에 을를 붙이잖아요. 목적어가 아니라 뭔데? 주어인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녀를이라 해석합니다. 다 꼬이죠? 그녀가예요. 그녀가 사랑을 했었던 과거네. 사랑을 했던 보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뭐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이끄는 관계사 절에서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과연 뭐냐? 위의 문장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죠. 밑에 문장에선 주어는 이미 나왔고요. 러브의 무슨 역할에?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목적어는 러브 뒤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동사의 목적어는 동사 뒤에 있죠. 하지만 얘 이름 뭐였어? 관계를 만들어주는 관계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와 그 뒤에 문장 사이에 껴서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처럼 윗문장처럼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됐죠. 밑에처럼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럼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했어요. 자,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게 중요한 이유 바로 관계대명사의 생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계대명사들은 얘랑 얘 관계대명사들은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우는 게 아닙니다. 생략은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생략합니다.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요 경우죠.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조건이 붙어요. 목적격은 그냥 지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비동사가 나올 때만 같이 생략된다라는 묶어서 싹 묶어서 같이 생략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비동사가 올 때만. 자, 그러면 지금 윗문장에서 목적격이죠. 그럼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위의 문장에서는 얘가 주격이지만 뒤에 비동사는 아니에요. 그럼 못 지워요. 어느 경우 지울 수 있겠어? Who is interested in English? 어떤 소년일까요? 영어에 이다. 관심이 있다. 영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소년인데 who가 주어 역할하죠. 그리고 뒤에 옳다코나 뭐가 나왔어? 비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생략이 되는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목적격 그리고 주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별 붙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봐봐. 선생님이 지운 문장 봐봐. 여기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었죠? 지웠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선행사,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다. 다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바로 요 중간에 뭐가 생략된 거를 가늠할 수 있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구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설명한 걸 토대로 앞에 문장을 다시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인강을 잘 들었는지 테스트 하는 겁니다. 자, 인강을 제대로 들은 친구들은 아마도 선생님이 주는 미션을 수행할 텐데 이 인강을 제대로 들었으면 지금 말도 듣고 있는 거니까 퀴즈를 낼 거고요. 그에 대한 답을 선생님의 겐톡으로 보내주면 아, 이 친구가 그 단톡방 아니야? 단톡방에 보내지 마세요. 겐톡으로 탁 보내주면 아, 이 친구가 제대로 들었구나. 끝까지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질문 미션 퀘스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겐톡으로 보내주세요. 질문은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선생님은 고구마를 좋아해요. 겨울에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라고 겐톡에 딱 3글자 보내주면 선생님이 아, 이 친구가 선생님이 열심히 녹음한 걸 읽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겐톡으로 고구마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에 생략되는 경우를 실제 문장에서 볼 건데 방금 뭐랬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어떤 모습이다? 목관 생략은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실제 문장에서. 자, 8번 보세요. 8번에 The students가 주어고 chose가 동사. 학생들이 고릅니다. 직업을 고릅니다. 그 다음에 자, job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죠? job이라는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they were interested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럼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서 아하, 요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they were interested in 까지가 묶어서 앞에 있는 job을 뭐 해줘? 수식해줍니다. 뭐 job은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었겠네요. 자, 그러면 그 학생들은 고릅니다. 직업을. 그들이 관심이 있는 직업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 동사 spent chose랑 병렬 spent 소비합니다. a day 하루를 with people 사람들이랑 하루를 소비하죠. 그 다음에 얘는 생략 안 되고 잘 나왔죠. 애초에 생략이 안 되는 관계 대명사 같군요. 이 안에서의 후의 역할이 뭐예요? 주어예요. 그럼 얘 무슨 격 관계 대명사죠? 주격 관계 대명사죠. 하지만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생략이 안 되죠? 얘 생략 안 하고 살렸어요. Who had those jobs? 그러한 직업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하루를 보낸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경우 여기 명사 주어 동사 어순이고 9번 another thing 주어 advertiser should take into account가 묶어서 다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사죠. is이다. 그 다음에 대절 전체가 보어가 되는 건데 이 안에서 advertiser들이 should take 해야만 하는데 into account 여기서 take A into account라 하면 A를 고려하다 라는 뜻이에요. A를 고려하다. 그런데 여기 A가 없죠. 그죠? A가 목적어인데 목적어 없다라는 건 바로 이 녀석 중간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대신했었다라는 것이. 자, 해석해 볼게요. 광고주들이 고려해야만 하는 또 다른 하나는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대절입니다. 자, 영어에서 접속사 that 정의가 뭐예요? 접속사 that의 정의 말해볼까? 접댓은 완벽한 문장 앞에 붙어서 문장을 뭐로 바꿔준다? 그지? 명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명사로서 보호 자리에 들어갔어요. Communication style이 may differ across cultures. 자, 소통하는 방식이 아마도 differ다라는 거. differ는 자, 우리가 different만 익숙해요. differ는 굉장히 낯설어하는데 differ는 다르다 라는 뜻을 가진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면 소통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대절이 바로 어드버타이저들이 고려해야만 하는 또 다른 것입니다. 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자, you 주어 may allow 밑줄. allow라는 건 오투 동사죠. 자, 오투 동사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붙인 거잖아. 오투 동사는 왜 이름이 오투야? 일단 몇 정식? 5형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나오는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죠. 반드시 뭐를 취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취하기 때문에 이름이 오투 동사였어요. 자, 이런 오투 동사들 불러볼까? allow도 있고 enable 가능하게 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force 강요하다. 쉬운 애들을 적어볼까? want, tell, teach, advice 등등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옛날에도 말했듯이 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키는 듯한 뭐 가르치고 조언하고 강요하고 격려해주고 허락해주고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런 느낌의 동사들이 많죠. 이런 애들이 오투 동사고 오투 동사는 5형식이고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취한다. 그래서 지금 the fear of it happening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 actually alter who you are, what you think, and what you do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보자. 목적어 안에가 조금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요거 it. 자, 여기 it 위에다 써주세요. it 위에다가 it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자, 동명사 보이죠? 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 앞에 요 it은 의미상의 주어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for 플러스 명사나 of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눈에 확 띄는데 동명사의 it은 사실 눈에 잘 안 띈다. 그냥 명사가 덜렁 나오죠. 어쨌든 주어니까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은, 는, 이, 가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
그것이 발생할 거란 두려움이죠. fear. 그것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actually alter하도록, 변화시키도록. 여기 who you are, what you think, and what you do 나왔어요. 자,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뭐가 있었겠어? 수식을 받을 명사가 있었겠죠. 명사가 없다라는 건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다? 의문사구나.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사 who, you, 주어, are,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이구나 가 되는 거예요. 간접 의문문이 투부정사 안에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구조 분석을 다시 간다면 alter 동사, who you are 간접 의문 하나, what you think 간접 의문문 둘, 그리고 마지막 간접 의문 셋, what you do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 3개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것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실제로 바꿔버리도록. 첫 번째 뭘 바꿔?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를. What you think, 너가 뭘 생각하는지. 그리고 what you do, 네가 무엇을 하는지를 바꾸도록 허락할지도 모릅니다가 되는 거죠. That is the way, 그것이 바로 way,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다,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한마디 못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계부사들 where, when, how, why들 같은 경우도 생략이 될 수 있어. 자, 관계대명사 생략 말고 누구의 생략도 살짝 보자. 관계부사의 생략도 살짝 보자는 거. 관계부사의 생략은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원하면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들었었죠. The reason이라는 명사를 why you loved me 라는 관계부사 why가 수식을 할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잖아. 이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why를 뭐할 수도 있다.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략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지만 한마디로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생략합니다. 영어에서 the way라는 선행사와 how라는 관계부사가 나올 경우 반드시 how는 생략을 해주거나 그게 아니면 변형시켜줘야 돼요. 모습을 대수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how를 생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수로 바꿀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했어? how를 생략을 했죠. how가 이끄는 의문사,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죠. How your mind actually works. 당신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방식, 너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식, 너의 정신이 흘러가는 사고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위에서부터 요 7녀석이 의문사로 쓰일 때, 관계사로 쓰일 때, 그리고 관계사로 쓰일 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부분에서의 생략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원장님이랑 했을 거니까 선생님은 생략하도록 하고 요거 방금 배운 것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겐톡으로 미션에 대한 답을 보내주세요.